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품 박스 형태를 모델링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박스를 제가 촬영했는데 촬영할 때 각 방향으로 박스를 틀어가면서 텍스처를 작업할 수 있을 각도로 촬영했습니다. 건물도 이런 형태로 촬영하면 박스 형태가 건물이 되기도 하죠. 비슷한 과정으로 작업을 보통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형태에 근접한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죠. 크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대로 만들 건데 사진을 매핑할 수 있는 상태로 뜯어내는데 뜯어낸 내용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유추하시면 됩니다. 장면에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박스는 60에 140짜리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스그래픽 뷰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진에서 가로 세로로 평면인 이런 매핑을 다 뽑아낸 다음에 그냥 이 박스에 입히는 걸로도 어느 정도는 그 물체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매핑 방법이죠. 그래서 디테일에 따라서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 그리고 둥글게 처리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아랫부분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모델링 하고 싶다면 그런 디테일까지는 또 모델링 할 수 있겠죠. 작업자마다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멀리서 보이는 거는 이 물체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내가 작업할 수 있는가, 그 디테일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게 하겠다, 그 정도로 습관을 가져가면 어떤 물체를 만들더라도 진짜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작업을 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그런데 작업에 따라서 간단하게 빠르게 모델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빠르게 모델링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할게요. 일단 박스가 만들어지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그리고 박스의 앞면을 선택한 다음에 앞면에 해당하는 텍스처를 만들었죠. 얘를 드래그 합니다. 선택한 면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측면에도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하고 뒷면도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윗면, 안 보이지만 아랫면 이렇게 넣으면 이 박스 형태처럼 보이죠. 그런데 좀 부족하죠. 그래서 옆에 하나 복사한 다음에 모서리를 챔퍼해 주는 거죠. 그럼 모서리가 챔퍼되어 있는 박스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쉽게 하는 모델링이죠. 제가 불필요한 설명을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 모델링은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옆에 있는 걸로 조금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윗면 아랫면을 없앤 다음에 둘레 부분에 있는 엣지를 챔퍼합니다. 이렇게 챔퍼가 됐죠. 이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뒤로 덮을 건데 챔퍼될 그 값만큼 위로 올린 다음에 스냅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적게 가져가고 3개를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되죠. Shift 드래그, Alt X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스플릿하고 열리겠죠. 내려가 있는 3개의 엣지를 선택하고 스케일로 조절합니다. 스케일 조절할 때는 각각의 엣지를 기준으로 스케일이 줄게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이렇게 조절이 되죠. 위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하게 되면 둥글게 챔퍼가 됩니다. 앞에서 작업했던 그런 형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둥근 형태를 만들 수 있죠. 위에 거는 없잖아요, 매핑이. 그래서 폴리곤 그로우를 이용해서 꺾어지는 부분까지 선택한 다음에 이 선택된 부분에는 앞에서 작업했던 사진 중에 위에 뚜껑을 다시 한번 넣는 거죠. 그리고 UVW를 이 평면 형태에 맞게 적용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그러면 다시 매핑이 나타나죠. 아랫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해주면 되는데 아랫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면만 닫고 캡하고 모서리만 챔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 폴리곤 선택한 다음에 UVW를 적용하면 되죠. 에디테이블 폴리. 그럼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죠. 약간 틈이 있잖아요. 쉘 명령으로 아주 약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셀렉션, 사이드를 셀렉트하고 안쪽 면도 셀렉트하면 안쪽 면하고 사이드는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에디테이블 풀리. 이 부분은 아이디를 다른 걸 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디태치하고 다른 재질을 줄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두께만큼 색상도 다르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그런 제품을 만들 수도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엣지 링 선택하고 커넥트 한 다음에 살짝 올려주고 챔퍼 해주면 약간 둥근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이죠.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드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뭐 매핑 뭐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작업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작업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뜯어내서 매핑으로 활용하면서 작업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서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텍스트 같은 작업은 별도로 다시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진짜 같은 선명한 상태의 텍스처가 되겠죠. 지금 상태를 확인해 보면 면을 선택한 다음에 텍스처를 줬기 때문에 3D Max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지컬 매트리얼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V-Ray에서 작업을 한다면 피지컬 매트리얼이 아니라 V-Ray 재질을 갖도록 해야겠죠. V-Ray 메뉴에서 V-Ray 씬 컨버터를 이용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피지컬 매트리얼을 V-Ray 재질로 컨버팅합니다. 재질 편집기에서 재질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재질이 V-Ray 재질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용하지 않는 슬롯을 숨긴 다음에 정렬을 해주고 확인해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V-Ray 재질의 디퓨즈에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질에서 리플렉션이 100%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피지컬 매트리얼이 컨버팅 됐기 때문에 이 상태가 기본인 상태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러프니스 값만 0.45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0.45를 복사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에 붙이기 합니다. 이건 뭐 박스의 재질감에 따라 다르겠죠. 장면에는 돔라이트가 하나 세팅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를 가지고 렌더링 한번 해보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네요. HDRI의 방향 형태에 따라서 조명을 받는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모델링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간단한 박스 형태의 모델링은 사진을 찍은 다음에 포토샵에서 펴고 그걸 가지고 매핑으로 사용하는 거죠. 얼마만큼 중요도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제품의 박스는 쉽게 작업할 수 있죠. 이런 게 익숙해지면 건물 작업도 비슷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박스를 이런 식으로 작업해 보면 다른 작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